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둔 가운데 남북의 평화체제 구축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남북 경협 기대감에 건설과 시멘트 등 남북 경협주들이 급등하는 흐름 가져갔습니다. 현대건설이 9.12% 올랐고요. 현대시멘트가 14.79%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인 현대엘리베이터와 에머슨 퍼시픽도 상승세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직접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은 아직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지만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어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던 것도 트럼프의 남북 종전 발언과 미국 증시의 급등이 함께 영향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대표는 최소한 전쟁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남북의 화해 무드로 원화 강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수출주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4분기 환율 하락 국면 당시에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 중 환율에 민감한 IT 업종에서만 6조 1천억 원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남북 평화협정이 투자자 모두 오랫동안 기다려온 호재이지만 후속 이벤트가 전개가 되지 않는다면 단기 호재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한반도 종전선언 가능성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앞으로 증시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세영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남북미 종전선언 추진 소식에 코스피가 18일 방긋 웃었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전거래일보다 26.21포인트 오른 2479.98에 종료했고요. 하루 만에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현지 시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밝힌 것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와대도 이날 남북 및 북미 간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외국은 3,439억 원, 기관은 525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3,88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1.07% 상승하면서 2,479.98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날 전일보다 7.9포인트 내린 893.32에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2개월여 만에 900선을 재탈환했으나 이날 하루 만에 반납했습니다. 이는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 몰려있는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관심이 종전 이슈에 밀렸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개인은 1,250억 원, 기관은 40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은 1,024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88% 하락하면서 893.32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비금속 광물과 건설업이 4%대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증권과 철강금속, 전기전자, 제조업 등이 1%대 이상의 상승세를 띄었습니다. 반면 의약품과 종이목재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6만 9천 원 오른 256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SK하이닉스와 현대차, 포스코, 삼성물산, LG화학 등도 올랐습니다. 이와 달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은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건설 순으로 물량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현대엘리베이, 현대모비스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요. 기관은 SK텔레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려아연 순으로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메디톡스, 컴투스, 코미코 순으로 물량 많이 담았고 기관은 아프리카TV, 펄어비스, 오스템 임플란트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신라젠, 에코프로, 카카오 M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포스코캠텍, 웹젠, 메타바이오메드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셨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WTI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EIA의 발표에 따르면 원유 재고는 107만 1000배럴 줄어들며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또한 오펙의 감산 합의가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 유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WTI는 2.93% 상승한 68.47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는 일부 대형 기업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다우 지수는 IBM의 급락으로 하락했는데요. 실적 호조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철도 운송업체인 CXX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 이후 7.8%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은 이후 5%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1분기 사상 최대의 이익과 매출을 올렸는데요. 주가는 장중 1% 이상 올랐지만 이후 강보 합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16% 하락하면서 24,748.07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19% 오른 7,295.24포인트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08% 상승하면서 2,708.64포인트로 장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시리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전쟁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기업 실적에 주목하면서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강한 출발을 보이면서 증시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팩트세트에 따르면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약 80%의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또 스톡스 유럽 600 기업과 70%의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지수는 1.26% 상승했습니다. 7,317.34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는 0.5% 상승한 5,380.17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04% 상승하면서 12,590.83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다우지수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급등세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는지 예상 체결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3.63포인트 상승한 2,483.61포인트로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59포인트 하락한 891.77포인트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17% 상승해 259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는 전일 대비 2,500원 하락해 15만 6천 원에서 장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86% 상승해 35만 6천 원에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장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지주입니다. 롯데지주는 0.63% 하락해 63,100원에 장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역시 하락했습니다. 1.19%로 파란불 켜주면서 158만 3천 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3,000원 하락해 34만 2,5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홀딩스는 0.41% 하락해 24,500원에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풍은 현재 보합권에서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은 전일 대비 3,000원 하락해 124만 1,0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역시 3,000원 하락했는데요. 현재 66만 8,0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푸드 역시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0.14% 하락해 70만 8,0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모레지 역시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1,000원 하락해 14만 6,0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쇼핑과 고려아연, CJ제일제당은 보합권에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은 전일 대비 19,000원 하락해 128만 2,0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상승했는데요. 전일 대비 2,500원 상승해 37만 8,5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KCC는 반면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1.48% 하락해 36만 6,0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전일 대비 500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31만 6,000원의 장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소일석유는 1,000원 하락했습니다. 33만 4,5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역시 하락했는데요. 전일 대비 0.61% 하락해 41만 5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뚜기 역시 하락했는데요. 전일 대비 1,000원 하락해 77만 8,000원 하락했습니다. 네, 네이버는 만원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74만 2,000원에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CJ홈쇼핑 현재 보합권에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라다이스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전일 대비 100원 하락해 23,05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전일 대비 0.7% 하락해 28만 2,5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상승했습니다. 전일 대비 100원 상승해 19,55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M 역시 상승했습니다. SM은 전일 대비 1.11% 상승해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서는 하락했습니다. 동서 전일 대비 150원 하락해 26,65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ENM 역시 하락했습니다. 100원 하락해 95,9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은 상승했습니다. 전일 대비 1,500원 상승해 18만 9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는 150원 하락했는데요. 현재가 35,9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국내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도원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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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6.21포인트 오르면서 2479.9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사흘 만에 사자에 나섰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의약품이 2.33% 내린 가운데 비금속 광물이 4.92% 올랐으며 건설업이 4.06% 상승했습니다. 또한 전기전자는 2.19%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2.76% 오른 256만 8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에 2.17% 올라 84,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각각 2.18%와 1.9% 내렸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권오중 회장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4.95% 올랐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삼성물산, LG화학과 네이버,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등이 오른 반면 KB금융과 삼성생명 등은 내렸습니다. 분할 합병을 앞두고 컨퍼런스 콜을 개최하는 현대모비스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남북 경협 가능성에 건설주와 시멘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건설이 9.12% 올랐으며 현대시멘트가 14.79% 급등했습니다. 이날 코아스 종목이 홀로 상한가를 보였고요. 총 상승한 종목은 513개, 하락한 종목은 301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7.9포인트 내리면서 893.32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IT 종합과 컴퓨터 서비스, 정보기기와 반도체 등은 내린 반면 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오락 문화 등이 올랐습니다. 제약이 2.36% 밀렸으며 출판 매체 복제가 3.07% 떨어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2.66%와 3.35% 내렸습니다. HLB가 4.39% 떨어졌으며 신라젠과 바이로메드, 코오롱 티슈진, 휴젤, 카카오엠, 스튜디오 드래곤 등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신사업 가치와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됐다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보고서에 9.12% 내렸습니다. 알파홀딩스가 22.47% 급락했으며 필룩스가 17.84% 밀렸습니다. 필룩스는 전일 미국 바이오 기업 코아젠투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해 필룩스의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알파홀딩스는 필룩스가 진행한 주식 매매 계약이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부실하게 작성된 외부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며 무효화 및 관련 재반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남부 경협주인 제형솔루텍과 고려시멘트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삼중물산과 누리플랜, 나이백 등 총 5개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이날 상승한 종목은 536개, 하락한 종목은 619개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7원 오른 1068.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제형솔루텍입니다. 남북과 미국의 평화 구축 기대감에 제형솔루텍 등 남북 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20% 이상 올랐고 현대엘리베이터와 재룡전기, 광명전기 등도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간 종전 논의에 대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은 6월 초나 그보다 조금 앞서 개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어제 판문점에서 개최된 실무회담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의 사전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번 주 양국 정상들의 집무실에 직통전화 개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형솔루텍의 오늘장 출발 구간 지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세 보이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55%가량 오르면서 3,6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이날 키움증권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8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8% 급증한 4조 4천억 원으로 전망된다며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9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7% 급증한 4조 8천억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반도체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3에서 5% 상승이 예상되며 낸드는 수요 진입 효과로 가격 하락이 소폭 둔화될 것이라며 이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호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3%의 상승폭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100원가량 오르면서 현재가 85,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권오준 회장의 사임 소식에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포스코는 권 회장의 사의를 받아들여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연임에 성공한 권 회장의 임기는 2020년 3월까지였습니다. 권 회장은 최순실 사태 연루 의혹으로 이미 수사를 받았는데요. 또 최근 시민단체의 고발과 언론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 제기 등으로 추가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스코의 현재가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2%의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35만 7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전일장 특징주 한미약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어제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 12일 폐암 치료용 표적 항암제인 올리타의 개발 중단 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 등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한 바 있는데요. 한미약품 측은 해외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계약 해지와 더불어 중국 지역 파트너의 권리 반환으로 임상 3상 진행이 불투명해졌다며 올리타의 개발과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프투자증권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개발 중인 신약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삭하며 연구 개발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분기 원의 처방액은 1,3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해 상위 제약사 중 가장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며 올리타 폐암 신약의 개발 중단은 연구 개발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선택으로 다른 신약에 대한 투자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미약품의 자세한 현재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0.19% 밀리면서 하락 출발해 현재 시각 낙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2.29%까지 빠지면서 49만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약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전일장 특징주 4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짚어보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들의 시장 마감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아시아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견제로 중국 시장이 잠시 주춤을 했지만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310.61포인트 올라주면서 22,158.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장중 내내 오름세 유지했는데요. 북한 리스크가 크게 경감된 것이 배경이 됐습니다. 전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대응에 있어 미일 관계는 굳건하다고 말한 점도 북한을 둘러싼 정세 안정의 기대감을 확대해주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넓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마감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 대비 37.44포인트 오른 1847.8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의 강세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종목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중국군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데 대한 경계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시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4.6포인트 올라주면서 3,091.4포인트의 장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국의 제재 방침에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 IT 기업의 거래 금지 명령한 데 이어서 17일에는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의 연방 보조금 지원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출발 구간 양장 지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 구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현재 0.03%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0.78포인트까지
10%까지 밀리면서 2,479.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낙폭 다소 깊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0.93%까지 하락하면서 884.9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양장 지수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업종별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 모습입니다. 현재 비금속 광물 업종이 4.61%가량 올라주면서 4%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현대시멘트 종목이 29.75%가량 올라주면서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21,15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고요. 성신 양회 종목은 12.11%가량 올라주면서 12%의 강세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660원 주가 올라주면서 6,84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아세아시멘트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7.66%가량 올라주면서 7%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8,500원 정도 올라주면서 12만 원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쌍용 양회 종목이 현재 강세입니다. 7.61%가량 올라주면서 7%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85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 25,500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유니온 종목이 현재 강세입니다. 5.32%가량 올라주면서 5%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35원가량 올라주면서 4,460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종이 현재 3%대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3.39%가량 올라주면서 3%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건설업종이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광토건 종목이 현재 상한가 쳤습니다. 26,050원 거래가 만들어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해준 오늘 하루 보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종목이 현재 13.94%가량 올라주면서 14% 가깝게 상승폭 키워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980원가량 올라주면서 8,010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모 개발 종목도 현재 강세입니다. 9.75% 올라주면서 상승폭이 높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540원가량 올라주면서 6,080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철강 금속업종은 1.97%가량 올라주면서 2%대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동양철관 종목이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5.16%가량 올라주면서 전일 대비 240원가량 주가 올랐고 1,785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락세 큰 업종도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3.7%가량 하락하면서 3%대 중반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삼일제약 종목이 9.98%가량 빠지면서 10%대 가깝게 주가 빠졌습니다. 전일 대비 4,500원가량 주가 하락했고 46,600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파미셀 종목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7.64%가량 주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전일 대비 주가 1,650원가량 내리면서 21,800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한번 현재 흐름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 종목이 현재 0.66%가량 올라주면서 0.5%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7,000원가량 올랐고요. 258만 5천원 거래가 현재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가 현재 1.06% 올라주면서 1%대 넘는 상승 흐름으로 오늘 출발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800원 정도 올랐고 85,500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현재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현재 주가가 빠지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2,00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11만 7,500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종목은 0.95%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00원 정도 내렸고요. 15만 7천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29%가량 주가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50원 정도 하락하면서 34,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 흐름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닥 시장의 모습입니다. 하락세 큰 업종들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제약업종이 3.1%가량 빠지면서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셀로메드가 현재 12.8%가량 주가 빠지면서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550원 정도 빠졌고요. 현재가는 23,4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안트로젠도 업종 내에서 동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급락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9.16%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12만 6천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종목 현재 6.81%가량 주가 내리면서 7%에 가깝게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95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 13,05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운송 부품업종이 현재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3%대 초반의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는 현재 오전 구간 보내고 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성우 하이텍 종목이 9.02%가량 빠지면서 10%에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620원 하락했고요. 현재 거래가는 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오션 종목이 약세입니다. 6.74%가량 주가 빠지면서 6%대 중반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종은 상승세가 큽니다. 3.24%가량 올라주면서 3% 넘게 주가가 올랐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이화공영 종목이 7.7%가량 올라주면서 7%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10원 정도 올랐고 8,020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3일 기업공사 현재 강세입니다. 3.4%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25원 정도 올랐고요. 3,800원 주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비금속 업종도 현재 약세 보이면서 1.73% 상승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려시멘트 종목이 22.83%가량 올라주면서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665원 정도 올라주면서 좋은 상승 흐름 타고 있는 고려시멘트 종목인데요. 3,610원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삼표시멘트 종목이 현재 8.94%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10%에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345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 현재 4,3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G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3.38%가량 올라주면서 현재 6,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흐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CJ ENM 종목이 현재 0.31%가량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96,3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현재 약세입니다. 1.42%가량 주가 내리면서 1%대 중반의 약세 흐름 가져간 장 초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600원 정도 하락했고요. 73만 4,4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M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2.28%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000원 정도 상승해주면서 89,9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1.94%가량 주가 빠지는 모습으로 장 초반 보여주고 있는데요. 2%가량 주가 내리면서 현재 가격은 37,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구간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이 매도 우위 보이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개인은 277억 원, 외국인은 14억 원가량 매수세 시현하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31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팔자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448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273억 원, 기관은 202억 원가량 물량 담아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950계약가량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470계약, 기관은 610계약 쌍끌이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짚어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KB증권에서 제시한 LG 디스플레이 종목 리포트입니다. OLED TV 가치 반영할 시점이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OLED TV의 패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종목입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2018년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 수요는 연간 생산 능력의 30%를 초과한 380에서 400만 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TV 세트 업체들의 OLED TV 모델 라인업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30개 모델로 증가했고요. 또 $2,500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OLED TV의 점유율이 40%를 상회하고 있어 수요 강도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65인치 OLED TV 패널의 출하 비중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45%로 예상되면서 55인치 패널 단가 대비 1.7배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OLED TV의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OLED TV 패널 가격은 2013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 부분은 출하 증가와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3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요. 4분기 흑자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OLED TV 패널의 사업 적자는 5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OLED TV 패널의 영업이익은 각각 3,044억 원과 6,54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기여도도 전체 영업이익의 각각 21%와 4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존 LCD 중심의 사업 구조가 대형 OLED로의 본격 전환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OLED TV의 패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 이후에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는 14% 하락하면서 2018년 실적 추정 기준 PBR 0.6배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연간 영업 적자 시기에 밸류에이션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BOE 10.5세대 신규 라인 공급 과잉 우려와 LCD 패널 가격 하락에 따른 상반기에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GD가 과거 10년간 LCD 사이클에서 PBR 0.6배를 바닥으로 반등을 보였고요. 올 3분기부터 OLED TV 패널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5년 만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 말부터 시작될 LCD 패널 가격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해보면 글로벌 1위 OLED TV 패널 사업자인 LGD 주가의 업사이드 리스크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3분기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OLED TV의 사업 가치를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OLED TV의 실적 턴어라운드로 좋은 전망 보여주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구간 주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내용 살펴본 LG 디스플레이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지난 3거래일 동안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54% 밀리면서 2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LG 디스플레이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짚어볼 리포트는 SK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한국타이어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는데요. 높았던 기저와 내수 부진 영향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요인으로 기저가 높았고 내수 부진은 왜 보였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의 2018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6,874억 원, 영업이익은 1,809억 원, 당기순이익은 1,555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테네시 공장이 가세했고 원 유로 환경은 우호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북미와 중국에서 발생한 선수요에 따른 높은 기저 효과와 2018년 1분기까지 이어진 내수 교체용 타이어 시장의 부진, 경쟁 심화로 인한 인센티브 반영으로 예상보다 낮은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소폭 낮아진 투입에 불구하고 신규 공장의 감가상각 부담과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이 반영되면서 지난 분기에 이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1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누적 기준 마이너스 15.4% 기록한 내수 교체형 타이어의 수요와 경쟁사의 일치적 마케팅 확대로 인한 국내 부진이 주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1분기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를 제외하면 유럽의 볼륨은 성장 중이고요. 북미와 중국 등 나머지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려 요인이었던 내수 시장의 부진 또한 차량 등록 대수와 교체 주기를 감안했을 때 18년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믹스 개선을 통한 ASP 상승은 지속 중이고요. 17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미국 테네시 공장의 실적은 3분기 BEP 달성 이후부터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존 투자 포인트에 훼손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8년 예상 실적 기준 PER 7.9배로 보이는데요. 저평가 상태라는 점까지 감안했을 때 단기적인 부진으로 인한 주가 하락 시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어서 리포트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8만 원까지 유지해줬습니다. 네,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률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내수 시장 회복세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타이어였습니다. 현재가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현재 한국타이어 종목 2.26%가량 하락하면서 장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150원 정도 하락했고요. 49,7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전해온 리포트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영업실적 예상이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 기대되고 있는 1분기 두산 인프라코어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국 외에도 인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 러시아 등으로 건설기계 시장의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점유율이 낮은 미국 시장보다 인지도가 높은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 높이는 전략 쓰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또한 괄목할 만하기 때문에 진출을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리포트는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 기존 트레이딩 바이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까지 유지해줬습니다. 이유는요, 기존 예상보다 건설 기계 시장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영업 실적과 현금 흐름이 예상치 상회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소송 관련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의 상향치를 고려해 목표 주가 고려할 전망입니다. 동사의 목표 주가는 2018년 실적 기준으로 글로벌 주요 건설기계 기업들의 평균 PER 14.5배를 20% 할인 적용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자회사인 DICC 소송건 이슈로 인해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소송 결과가 최악의 경우에도 당시 3,800억 원에 매각했던 DICC의 지분 20%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현재 양호한 현금 흐름과 소송 이후의 DICC의 상장 가능성 고려해보면 과도한 주가 하락으로 판단된다고 리포트는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산인프라코어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2.41%가량 주가 올라주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230원 정도 올라줬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현재가 현재 9,370원 보이면서 현재 빨간불 켜고 오전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짚어보시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제시한 NHN 엔터테인먼트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모멘텀 휴지기라는 제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회사 인스코스의 매출로 인해 영업이익 증가까지 전망되고 있는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인크로스 연결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1분기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2,377억 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할 전망인데요. 웹보드게임은 현행 규제 유지를 결정하면서 전분기 대비 매출 성장은 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요. PC와 온라인 게임은 매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모바일 게임 또한 신작 출시가 없기 때문에 매출은 전분기 대비 3.4%의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매출은 비수기의 영향으로 테크 및 커머스 자회사 매출은 감소할 전망이지만 자회사 인크로스의 매출 약 100억 원이 연결로 편입되면서 전분기와 유사할 전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는 영업이익의 경우 신규 게임 부재로 마케팅 비용이 감소를 하고요. 인크로스 실적이 추가가 되면서 전분기 대비 8.7% 증가한 109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하지만 게임 부문의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현행 웹보드 게임의 규제가 향후 2년간 유지됨에 따라 올해 큰 폭의 웹보드 게임의 매출 증가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모바일 게임 또한 기존 게임의 매출이 노후화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반등을 위해서는 신작 출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2분기 FPS 크리티컬 옵스 그리고 하반기 툰팝, 모노가타리, 루스터티스 IP를 활용한 게임 등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IP를 활용한 장품이란 점에서 흥행 기대할 만하지만 공개된 라인업의 절대 숫자는 많지 않다는 점이 우려사항이라고 짚어줬습니다. 한편 페이코의 거래액은 제휴사의 꾸준한 증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분기 중으로 삼성페이 기능이 추가가 되면 오프라인 결제 가능 점포가 전국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가 되고요. 거래액 또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페이코 관련 마케팅 비용 줄일 계획인 만큼 페이코의 기업 가치 상승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었던 웹보드게임의 규제 완화가 무산된 만큼 주가 반등은 모바일 게임 신작 성공입니다. 페이코의 기업 가치 상승이 결정할 전망인데요. 회사의 자산 가치와 페이코의 외형 확대에 따른 기업 가치의 성장 가능성 고려해서 기존 매수 투자 의견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웹보드 게임 규제 지속에 따른 이익 추정 하향치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 기존 96,000원에서 87,000원으로 9.4% 하향했습니다. 네, 이어서 NHN 엔터테인먼트의 현재 구간 주가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주가 확인해 보실 텐데요. 네, 현재 구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환했는데요. 1.22%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주가 800원 정도 내렸습니다. 64,90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NHN 엔터테인먼트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웹젠입니다. 유안타증권은 19일 웹젠의 중국 내 실적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 42,000원,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웹젠 현재 0.34%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29,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연구원은 웹젠의 MU온라인, 게임 IP는 중국에서 여러 이름의 온라인, 모바일, 웹게임 등으로 중국에서 큰 흥행을 한 바 있는 검증된 IP라고 전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웹젠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0% 증가한 22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는 최근 1년여간 중국 판호 발급이 지체되며 국내 게임들의 중국 서비스가 막혀 있지만 웹젠 IP 게임의 경우 중국 현지 업체가 개발해 상대적으로 판호 발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NH투자증권은 현대차에 대해 주주 환원 정책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7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이어서 현대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현재 0.95%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15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룹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주주 환원 정책 확대 가능성은 영업실적 부진하에서 주가 하반 경직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면서 하반기 신차 효과를 통한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실적 회복 여부가 박스권 탈출의 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삼성증권은 19일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자사주 소각 결정이 주주가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2,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성증권 연구원은 아울러 미래에셋대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증시 유동성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업체인 디디추싱에 2,800억 원을 지분 투자하는 등 기존 증권업의 테두리를 벗어나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자사주 소각에 대한 특실만을 논하기보다는 국내 증권업종 내에서 미래에셋대우가 차지하는 위치와 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19일 네이버와 관련해 지난 1월 설립한 일본 라인 파이낸셜 모멘텀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라인 지분 가치 하락을 반영해 목표 주가는 기존 109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낮췄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각 시세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현재 2.26%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73만 5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네이버 주가는 연초 고점 대비 17% 하락했다면서 비용 증가 우려와 라인 부진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내 포털 비즈니스의 지배적 사업자로 평가받는 네이버는 각종 규제로 인해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일본 라인은 1월 라인 파이낸셜을 설립해 핀테크 사업을 빠르게 진척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비용 증가 우려가 선반영된 가운데 라인은 신규 파이낸셜 서비스 출시와 함께 주가가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기존 쇼핑 관련 매출 성장도 지속되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중장기 성장 잠재력도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보셨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남광토건과 현대시멘트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광토건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9.93%라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6,000원 올랐고요. 현재가는 26,0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시멘트 역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9.75% 상승해 21,1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역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 반전했습니다. 전일 대비 1,600원 오른 8,42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신양회는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5.38% 상승해 7,06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신석재는 2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85원 올라 2,54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성건설 역시 2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전일 대비 14.69% 상승해 2,03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버즈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950원 하락한 16,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일 연속은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0.42%의 하락률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44,000원입니다. 인스코비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200원 하락해 1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노메딕스는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89%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950원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 21,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원셀론텍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8.21%의 하락률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5,370원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특수건설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700원 오른 7,38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아토건은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000원 상승해 18,000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리플랜 역시 2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5% 상승해 8,4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멘트는 5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4.02% 상승해 3,63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가 7,98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하락 반전했는데요. 나이백은 전일 대비 11.4% 하락해 19,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루메드입니다. 셀루메드는 전일 대비 주가 3,050원 정도 하락하면서 23,9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역시 하락 반전했는데요. 11.06% 하락해 현재가 6,11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디엠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전일 대비 185원 하락해 1,615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진비엔지는 전일 대비 10.45%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6,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ELK는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8.3%의 하락률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050원입니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높은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현재 바이오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버블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시작되면서 중소형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표면상으로는 코스닥 지수 상승이라는 일정 수준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지수의 상승은 바이오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주가 급등에 기인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버블이 붕괴되면 사회적인 논란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리포트의 조언입니다. 코스닥과 거래소에 상장된 업체들의 지난 11월 이후 주가 상승률 30개 상위 업체 중 약 80%가 바이오 업체들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 가치가 상승하면서 재평가가 된 업체들도 있지만 많은 업체들이 체력보다 기대가 현저히 앞선 비정상적인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형 바이오 업체들은 전임상 단계에 물질을 확보했다는 뉴스만 나와도 급등하고 있고요. 바이오와 전혀 상관없는 업체들이 바이오 사업을 추가하고 인력을 확보해도 어김없이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라이선스 아웃을 한다고 해도 최종 임상을 통과할지도 불투명하고요. 또한 당국의 판매 승인을 받을 확률은 더욱 낮다고 리포트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판매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약이 의미 있는 판매를 기록할 가능성은 일부 바이오시밀러를 제외하고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대는 반드시 그 이상의 고통을 수반한다는 리포트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작년 말부터 바이오주들이 급등하면서 거품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바이오주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합리적인지 날카롭게 짚어보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중소여중 내 바이오 장세가 정당성 가지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에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인덱스인 MBI는 지난 1년간 약 8.8%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그나마 올해 들어서는 1.4% 하락한 상태입니다. 반면 국내의 KRX 헬스케어 지수 그리고 코스닥 제약 지수는 지난 1년간 각각 96.5% 그리고 123.4%나 급등했습니다. 해외 지수와 대비했을 때 월등한 상승세가 설명이 되려면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점유율이 획기적으로 상승하든지 아니면 그럴 확률이 높아야 한다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셀트리온 등 바이오시밀러 상위 업체들을 제외하면 이러한 평가 내릴 수 있는 중소형주는 많지 않다고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일부 업체들의 해외 업체들에 대한 기술 수출도 있었지만 초기의 계약금이 전체 수출 금액에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딜이 거의 없었다고 진단해줬습니다. 이는 국내 업체들이 관심을 받을 정도는 되지만 확신이 드는 단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리포트는 해석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되는 중소형주 시장 내의 바이오 버블은 과거의 IT 버블보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여파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무늬만 바이오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검증도 하지 않고 뉴스에만 의존한 매매하고 있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리포트는 파티는 끝나간다라고 비유를 해줬습니다. 이제는 비바이오주들 중에서 건전한 성장 거듭하고 있는 중소형주들로 투자 고려해보라고 조언해줬습니다. 벤처가 바이오 벤처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해주는 리포트였습니다. 네, 버블 붕괴로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바이오 시장 모습입니다. 바이오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 확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증시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장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